안녕하세요. 베어스 사람들 송혜슬입니다. 오늘은 선수 발굴의 핵심, 스카우터의 하루를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스카우팅 현장을 다루는 만큼 앞으로의 스타들의 신인 시절 모습이 담길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경기장 안에 스카우터 두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 빨리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산 베어스 스카우터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스카우트 팀 부장 윤혁입니다. 저는 박보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스카우터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직업이긴 한데 좀 이제 갓 입덕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선 직업이잖아요. 구단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력 공급의 젖줄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두 분에서 나와주셨는데 이 스카우터 역할은 혹시 좀 비슷한 역할 수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역할을 수행하시는 건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거의 같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자기가 선수 출신들이니까 자기가 투수 출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야수 출신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야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제 선수들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수 출신이 돼서 네. 내야수나 외야수 타격하는 거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선수들을 관찰하고 있고 투수 쪽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우터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발이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고요. 선수를 보려면 대학교 30개, 고등학교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110개인데 110개 학교를 다 봐야 되니까요. 대상 선수들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바쁘게 발을 움직여야지 거기 가서 직접 선수를 볼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발이 일단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력, 정보력.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또 친화력, 친화력. 네.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지금 고등학교 야구를 좀 보실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도. 이제 어린 선수들이니까 고등학생들은 네. 이제 좀 더 2, 3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량이 향상될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서 선수들을 보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스카우터이기 때문에 뭔가 오해도 많이 받고 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좀 다르고 이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좀 없나요? 스카우트라면 이제 선수를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는 어떤 눈이나 느낌이나 판단하고 틀리기 때문에 오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저희 팀 분석을 먼저 합니다. 저희 팀 분석을 먼저 하게 되면 저희가 취약 포지션이 뭔지 지금 2군에 어떻게 선수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인데 우리가 지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포지션 말고 다른 포지션의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선수는 내가 뽑았지 하는 선수가 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박치국 박치국 선수. 네. 좀 어떤 점에서 기억에 남으세요? 그때 1차 지명을 지금 최원준 저희 옆으로 던지는 사이드암 최원준 선수 1차 지명을 했는데 2차 1번에 박치국을 다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박치국도 사이드암 투수거든요. 네. 사이드를 2명 했거든요. 그 선택을 하면서 저희가 좀 무리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국 박치국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최원준 선수도 다시 1군 올라왔고 둘이 같이 상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선택이 나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아직 경험이 없고요. 올해 이제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좋은 선수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가 제일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밖에서 너무 더우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목동 야구장에서 신월 야구장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여기에는 이 스카우팅 전문가 이복근 스카우터가 계시다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뵙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스카우터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두산 베어스 스카우트 팀장을 맡고 있는 이복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고교 야구를 보고 계신데 네. 고교 야구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독립구단이나 다른 야구도 보시나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독립리그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즌 두산 베어스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는 좀 어떤 선수인가요? 일단 우선순위가 포수, 그다음에 내야수, 그다음에 투수로 선발할 예정. 좀 어느 정도 마음에 두신 선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아까?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비밀이라서 네. 지금 밝힐 수는 없고요. 마음속에 거의 간직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선수들을 볼 때? 장기적으로 보고 발전 가능성 측면을 좀 많이 보고 고려하는 편입니다. 그럼 그 발전 가능성이 생각보다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이 선수를 한두 번 봐가지고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는 선수는 1년 동안에 대충 한 15회 이상은 이렇게 보고 평균 데이터를 내가는 거죠. 그 인성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스태프한테도 물어보고 네. 선수하고 면담도 해보고 음. 또 동료나 선후배한테도 물어보고 아, 다방면으로 물어보고 저희가 이제 스카우트를 한 15년 이상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네. 대충 보여요. 여기저기 물어보면 네. 대충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 스카우터를 하면서 언제 좀 보람을 느끼시나요? 내가 뽑은 선수들이 네. 1군에서 활약할 때 활약하고 잘 되고 이 네. 선수들이 스타가 되고 또 FA가 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뿌듯하죠. 네. 지금 벌써 입꼬리가 좀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뿌듯한 순간도 있는 반면에 네. 또 스카우터로서의 고충도 있잖아요, 물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스카우트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대표적으로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선수 중에 하나는 성룡훈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선택을 하라 그래도 저는 그 선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아마. 음, 근데 그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최고의 선수였었는데 네. 결국은 프로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또 그런 성공도 보는 만큼 또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꽃을 피우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되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과도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바쁘셔서. 이 스카우트라는 직업이 가정은 반은 포기한다고 봐야죠. 그런가요? 저희도 프로야구 똑같이 운영을 해요. 네. 1월 말 2월 초서부터는 저희도 이제 전지훈련지를 방문을 하고 게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2월 초부터 11월까지 저희도 시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가정에 조금 소홀하는 경우가 그러면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대신에 가장 잘 꾸려서 애들도 잘 성장시키고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예. 그 초록색 그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 제가 스카우터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지식인 질문에 어떻게 하면 스카우터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질문에 좀 지금 베테랑으로서 답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은 선수 출신에 한해서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의 야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투수가 던지는 구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스카우터님은 어떠한 계기로 스카우터가 되신 거예요? 저도 한때는 오비 네. 두산의 전신 오비에서 운동을 잠깐 했었고요. 네. 운동이 아닌 다른 분야 그리고 스카우트 쪽으로도 두산 베어스 아니면 두산그룹에 공헌할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아서 프론트를 선택을 했고 또 프론트에서도 운영팀에서 한 10여 년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스카우트로 보직을 옮긴 거거든요. 일단 뭐 스카우트에 대한 만족도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또 자부심을 예. 느끼고 계시네요. 이 스카우팅 현장에 있으면 그런 경우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구단끼리의 경쟁. 네. 그쵸? 뛰어난 선수 한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선수, 네. 그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러 관심을 안 갖는 척. 밀당.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10개의 구단 스카우트가 한 선수, 여러 선수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는 선수도 있지만
상대 팀이 누구를 원할 것 같다는 그런 정보도 많이 파악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략인데 그게 이제 전략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관심 있는 선수는 거의 관심이 없는 척 또 상대 스카우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이런 작전도 많이 펼치죠. 또 그 눈치 게임도 있겠네요, 정말로. 예. 네. 저희가 상위에 지명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량이 우수한 선수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저희 같이 후반에 지명한 네. 팀은 어느 한쪽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일단 투수로 해야 될지 야수로 해야 될지 보통의 팀들은 상위 순번의 팀들은 우수한 투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앞에서 투수를 가져가게 되면 우수한 투수들이 남지 않는 그쵸. 거죠. 그랬을 때 후반에서도 그래도 투수를 해야 되는 건지 투수가 아닌 다른 포지션을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는 다른 팀과 다르게 다른 전략을 가져갈 생각이 지금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네. 수첩에 뭘 적고 계세요. 어떤 그러니까 걸 뭐 적고 계시는 건가요? 선수의 특징이나 특색 같은 걸 다 적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명 대상 선수가 1년이면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나오는데 물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상위 순번의 선수들은 다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약간 중반이나 후반 저희가 이제 지명 대상으로 정해놓고 이제 지명장에 들어가는 선수가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항상 할 때마다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게 1년의 활약상이 수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빽빽하게 적혀 있네요. 다 수르륵 이렇게 여기다 후루룩. 수르륵 네, 빽빽하게 지금 선수 이름 뭐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시원하게 안타를 때려가지고 자 지금 저희 눈앞에 고등학교 경기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생소한 게 프로 경기만 보다가 두산 베어스 경기 보다가 고등학교 경기 보니까 좀 더 풋풋하고 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스카우터님이 보시기에는 고등학교 야구랑 이 프로 야구의 조금 분위기적인 차이가 어떤 게 많이 다를까요? 이 선수들은 아직 완성이 안 된 선수들. 그러니까 그거를 스카우트 눈이 프로의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되고요. 눈을 확 낮춰가지고 네. 아마추어의 시선으로 게임을 봐야 되는 거죠. 스카우트를 하는 게 네. 1년만 보고 스카우트를 한 게 아니고 이 선수들은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3년을 보고 스카우트를 하는 거고 반대로 대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7년을 보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관심 있는 선수들은 적게는 한 10번 정도에서 많게는 20번 이상도 보게 되거든요. 1년에. 네. 그게 이제 한 3년이라 그러면 더 횟수가 많아지겠죠. 내년에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될 신인 선수에게 바라는 점은 좀 있으실 거잖아요. 3가지 초심 잃지 말고 강한 의지 또 열정 이 3가지만 가지면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 난 지금까지 프로에 왔으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년이나 2년이 다 끝난다. 그 3가지만 꼭 잊지 않고 하면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초심, 강한 의지, 열정 네. 3가지는 신인 선수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덕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좀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항상 저희 두산 베어스를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스카우트 팀은 다른 팀보다 더 우수한 선수,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 또 인성을 갖춘 선수를 위해 뽑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두산 베어스 하면 화수분 야구가 대표적이죠. 오늘은 그 든든한 지원군의 근간이 되는 스카우팅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두산 베어스와 청소년 국가대표의 연습 경기가 펼쳐지는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스카우트 팀도 여기서 합숙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치열한 스카우팅 현장 함께 하시죠.
자, 청소년 국가대표와 두산 베어스의 연습 경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하셨는데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두산 베어스 스카우트 팀 차장 박장희라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이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인상만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 퓨처스 리그 선수들, 2군 선수들 그리고 청소년 국가대표의 경기인데 이 국가대표 선수는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감독 코치님이 계신 분들이 우선 그래도 계속 게임을 치러 나가셨던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막상 상대 팀으로 붙었던 선수, 네. 뭐 이렇게 또 스카우트 팀 계속 1년 내내 지켜봤던 스카우트 팀, 네. 뭐 관계들 뭐 이런 여러분들의 복합적인 의견으로 아마 선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청소년 국가대표라서 고등학생만 있나요? 그렇죠. 청소년 국가대표는 청소년, 고등학생 18세 이하. 18세 이하. 전 대학생도 뭔가 있지 대학생은 않을까요? 또 다른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그 리그가 따로 있군요. 네네, 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1차 지명 선수도 눈에 보이고 하는데 다른 팀에 네네. 또 눈에 가는 선수가 또 있으신가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있으신가요? 누구 하나 특정 뭐 그런 선수만은 아니고 여기 다 지금 나름 꽤 지명 확률이 좀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가대표니까. 네네. 아까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거 두산 베어스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 경쟁 구단에서 오셨네 이러시더라고요. 매년 청소년 대표할 때는 여기 다 오십니다. 적어도 한 분이라도. 눈치 싸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는 이제 지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정도를 주로 본다라는 걸 대충 예측을 좀 해보고 예상 라운드 해서 우리도 준비할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때는 얘기도 은근히 좀 이렇게 대화도 좀 이렇게 떠보면서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얼굴을 하고 계신데 이거 결과는 26일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어요. 앞에 라운드의 팀에서 네. 예상했던 선수를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뒷순번의 팀들이 또 바뀌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대충 좀 예측해서 우리는 또 누구를 해야 될지를 좀 몇 네. 후보를 좀 열어놓고서 대부분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표정과 눈빛에서 베테랑의 포스가 좀 저 느껴져요.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전 7년째입니다. 오, 많이 되셨네요. 저보다 더 베테랑 분들이 다 위에 계시니까. 그러면 스카우트 팀에서 7년 정도면은 서열은 저희 팀에서는 막내고 항상 이복근 팀장님, 윤혁 네. 부장님 네. 많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좀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네, 보는 눈도 저도 옆에서 좀 이제 따라가게 되는 네. 것도 있고 제 생각도 같이 보태지고 뭐 이런 식이 가면서 무언가가 만들어져 간다고 할까? 네. 저희 현장에서 좀 해주시는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례를 좀 많이 말씀해 주시죠. 과거 이제 매년 해마다 좀 유형이 바뀌어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 중에 이런 유형들은 대부분 좀 성공 사례가 좀 없더라, 뭐 있더라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또 네. 우리 팀 내에 필요한 포지션, 네, 네. 뭐 이런 쪽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유형들의 얘기들 많이 해주시죠. 그때마다 선수를 볼 때 그런 쪽을 좀 생각을 하면서 자꾸 보게 되죠. 이게 우리 팀에 필요한 그렇죠. 선수일까? 네, 포지션도까지 생각하면서 몇 년 후까지 계속 내다보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선배는 이 애를 뽑아야 된다. 근데 사장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사장님. 차장님. 사장님. 차장님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아닌데요 라는 뭐 이렇게 반발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고 네. 그냥 천천히 그 스타일에 대해서 뭐 설명하면 뭐 들어주시고 하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으시면 말씀드리기 좀 힘들죠. 각자 바라보는 선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제 생각 다른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뭐 어떨 때는 잠깐 그때는 저는 좀 뒤로 두고 있다가 또 한번 계속 보신 후에 그때 다시 좀 이렇게 침착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분들도 또 그렇다고 판단했다가 나중에 보니 맞는 것 같다라든가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의견 충돌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서 또 이게 분위기도 중요하겠네요. 네, 어떨 그렇죠. 때 네. 말씀을 드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렇죠. 대화. 또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인생은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합숙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합숙 회의라는 게 조금 낯선데 일반 회의랑 어떤 점이 많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뭐 선택을 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모의 지명 형태로 네. 뭐 모양이나 뭐 등등을 만들어 놓고 계속 수정해 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후에는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 자리는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대화를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되죠.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한 번에 당장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최종 회의 신중하게. 약간 네, 정보도 좀 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그때 공유를 좀 더 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스카우터라는 직업이 구단의 운명,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그렇죠. 하니까요. 네. 구단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선수의 운명까지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책임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이 선수들이 1월달에 들어오면 뭐 나름대로 최대한의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주긴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등등을 또 만약에 맞지 않는 분위기로 스스로 정해가는 것을 그렇진 않다라고 저희들이 또 옆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게 또 저희 일이고 너희들은 우리 식구다, 우리 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두산베어스에 입단을 하게 되면은 주로 어떤 말을 해주시는지 카메라에 대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처음에 와서 바로 내 기량일 뭐 바로 무언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원래 가져야 되는 거긴 한데 너무 저 위를 너무 벌써 내다보지 말고 우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간단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크게는 잡되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기를 그것을 제일 바랍니다. 그리고 기죽지 말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내년 시즌을 기대하고 있는 팬 여러분들께 스카우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네. 저희 팀은 매년 바로 뭐 정상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매 경기 뭐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이겨 나가고 그 맨날 우리 이름으로 내세워져 있는 허술도 네, 그 야구로 재밌는 야구, 신나는 야구로 그렇게 매년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죠.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이천 베어스파크의 전력 분석실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스카우터님들의 첫 번째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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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경기가 끝나고 이제 합숙 회의 이제 시작인데 오늘 진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3일간의 회의 진행 프로세스. 명단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순위를 대략 정하게 되고요. 각 팀 예상 선수들 위주로 먼저 1, 2, 3라운드 정도 정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체적인 평가 뭐 표라든가 등등을 합니다. 오늘 청소년 국가대표가 멋진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네.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오늘 경기에서? 일단 뭐 청소년 대표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 위주로 모아놓은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명 대상 선수들이 꽤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는 선수들로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선수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실망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잘 했습니다. 전부 다. 아. 예. 자, 오늘 합숙회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첫 번째 날 회의 주요 안건은 뭘까요? 어쨌든 저희가 2차 지명 9번 순인데 지명 전략을 일단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뭐 1라운드에 어떤 선수가 오는지 그런 거를 한번 맞춰봐야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지명하는 구단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떤 선수를 지명할 건지 일단 예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할 게 뭐 2번, 3번, 4번, 5번 우리가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는지 실력이 있는 우리가 필요한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선수를 결정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번 시즌 처음으로 스카우터로서 합숙회의 참여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설레이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설렘과 책임감. 네. 선배님들이 좀 어떤 말씀 해주시던가요?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판단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소신껏 얘기를 소신껏. 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신껏 얘기할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3일간의 합숙 회의가 시작입니다. 저희가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렸고요. 결과는 26일 드래프트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드디어 D-Day입니다. 2차 드래프트의 날이 밝았는데요. 이곳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은 선수, 가족, 팬들의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2차 드래프트 현장 함께 해보실까요? 리그를 이끌어갈 미래 슈퍼스타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지명을 시작합니다. 두산 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경기고 포수 장규빈. 경기고 포수 장규빈. 공주고 투수 재환유, 개성고 투수 최세창, 용무고 투수 조재영, 마산고 내야수 박지훈, 세강고 내야수 오명진, 지름고 투수 김성민, 장충고 당국대 외야수 양찬혁, 부산고 투수 최종민, 와세다대 제일교포 외야수 안권수. 자, 이렇게 2020 KBO 신인 드래프트 10라운드 지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선수들이 당장 내년 시즌부터 KBO 리그를 이끌 선수들입니다. 두산 베어스의 자랑스러운 스카우터 4인방 오셨습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타임도 한 번도 안 부르시고 어떻게 계획대로 잘 풀리셨나요? 계획대로 잘 된 것 같고요. 계획하지 않은 거는 현장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맥히지 않고 맥히게 되면 저희가 준비가 덜 됐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까봐 맥히지 않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진짜 더더욱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타임도 한 번도 안 부르시고 거침없이 호명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그쵸? 호명 담당하셨잖아요.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1차 라운드, 1라운드를 포수 자원으로 선발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포수를 제1 자원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일단 저희가 이번에 2차 지명 계획은 우선은 포수 보강이 목표였고 계획대로 이루어졌고요. 2라운드서부터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투수들이 많이 와서 네. 좋은 선수를 좀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게 하위 라운드로 갈수록 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인지 20라운드로 선발된 이 안권수 선수가 호명이 됐을 때 좀 의외라는 반응이 주변에서 있었거든요. 이 선수는 좀 팀에서 어떤 자원으로 쓰여질까요? 일단 안권수 선수는 일본에서 야구를 했던 선수입니다. 일본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좀 섬세한 야구를 잘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쓰임새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팀에서는 홈런도 치는 선수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조금 세밀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도 필요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오늘 뽑힌 선수들 이렇게 쭉 얼굴 봤는데 진짜 어떠셨어요? 뭐 하는 거 보니까. 두산 베어스기 때문에 그런 선수 위주로 뽑았습니다. 지금 인물들도 허언하던데 혹시 얼굴 보고 뽑으신 건 아니죠? 감안했습니다. 네.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었거든요, 다들. 자, 우리 선수들 근데 아까 보니까 조금 굳어 있기도 했는데 우리 선수들에게 다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서 본인이 생각한 대로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만큼 본인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저희 구단에 와서 좋은 선수로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고생하셨고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이렇게 365일 내내 이렇게 고군분투해 주시는 스카우터님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인 드래프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스카우터분들의 땀방울과 선수들의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베어스의 숨은 원동력, 베어스 사람들 다음 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